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10월 1일 세 번째 우리 방송입니다. 처음에는 개혁TV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좀 딱딱해서 우리 방송으로 다시 바꿨으니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서울대생들이 왜 어렵게 공부해서 진학해놓고 반정부 반체제 시위하고 투쟁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거의 서울대생들만 데모하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후에 고민하면서 이제 의문을 풀었고, 이게 그 의문을 푼 게 우리 현대사의 여러 가지 그 과정, 지금 오늘날 현재 상태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정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제일 먼저 선정했던 겁니다.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더 좋은 주제를 대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기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와 관련한 그 세부 내용 이제 한번 얼른 낭독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서울대생,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했던 법대생들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혜택을 보면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 등에 심취되었을까요? 1-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국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요? 1-3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국은 결국 국가사회에 기여하기보다 조로남불, 조양파, 조적조, 조스트라다무스, 조또몰라, 조국스럽다, 조피노키오,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죠. 조포증, 조국은 양심, 체면, 자존심, 상식을 포기해본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포증. 조국 일가증, 일가족이 선후천성, 범죄의식 결핍증이라는 의미로 제가 이 두 가지는 지어본 겁니다. 처럼 추잡하고 추악한 신조어들을 상징으로 전락되었을까요? 정교조가 왜 반정부 반체제로 빗나가거나 북한의 김일성 그늘에서조차 지금까지 과감하고 말끔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인데, 마지막에 정교조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라도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안내를 일단 했으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서너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에 최고로 앞선 문명이 있다고 해보게요. 우주 어딘가에. 그때 그 우주에서 절대 녹슬지 않는, 그 고열에도 녹지 않는 거대한 바늘을 만들어서 지구 어딘가를 향해서 이제 쐈다고 해보게요. 쏴가지고 꼭 꽂혔습니다. 정확하게 꽂혔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그걸 봤을 때 그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 알아도 또 상상할 수밖에 없을 뿐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의 그것에 대해서 우연일치로만 생각하거나, 또는 신이 어떠니 행한 기적이거나, 또는 그냥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하면 우리 지구 생성과 존재, 운영, 우리 인류의 출현, 여러분과 나와의 이런 관계, 만남, 이런 것들이 전부 기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세부 내용 원인은 모르니까, 우리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줄도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말하고,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 올려나 전쟁까지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안타까운 수준이죠. 삶의 인생이고. 또 하나 또 한 가지 관점, 두 번째 관점,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해보게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슈퍼컴퓨터에는 무진장하게 많은 부품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품들이 과연 이 슈퍼컴퓨터의 어느 부분이라든가 슈퍼컴퓨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알 필요가 있으며, 모르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죠. 알아봤자 또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말은 뭐냐, 단지 자기 기능만 하면 되는 거라 그거죠. 자기 기능을 얼마나 잘 하냐에 의해서 전체가 잘 돌아가냐 못 돌아가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우주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부품들은 그냥 단지 자기 기능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 인간은 왜 틀리냐?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각기 만들고 연결시키고 최종 결과를 보고 또 문제들을 바로잡고 더 발전시키고 또 더 경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왜? 사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만일에 우리가 여기다 손을 딱 볼펜으로 점을 찍었을 때 이 점 속에는 1000개의 세포가 모였다고 하거든요. 1000개의 세포가. 그러면 그 세포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근데 그 하나의 세포 속에 1000개 중에 하나의 세포 속에는 또 1000개의 원자가 있다 하거든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세분화된 세상입니까? 깊이시. 이렇게 봤을 때 1mm를 1mm로 하나로 보는 사람과 1mm를 100개로 쪼개본 사람, 10,000개로 쪼개본 사람이 있다면 10,000개로 쪼개본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10,000개로 쪼개본 사람, 1mm를 하나로 본 사람은 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운신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네, 우리 인간도 의식에 따라서 모양은 똑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고대인, 현대인이 다르고 당신과 내가 다르고 서양인과 우리가 틀리고 또 우리끼리도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차만별한데 그건 전부 다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점, 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점을 배움하고도 관계없고, 물론 배움도 관계있죠. 관계없는,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관계있지만은 직접적인, 결정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의식과 관련이 되고, 그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관계가 있지만은 자신의 열정이나 의지에 의해서, 누군가의 열정이나 의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도, 또 똑같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대통령을 해도 의지를 가진 사람이 뭔가를 해낸다.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근데 그나마 거꾸로 망친 사람은 그 누군가가 열정을 바쳐서 해놓고 어렵사리 해놓고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또 함께 있는 잘못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물고 늘어뜨려진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망가진다. 이 점이죠.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웅호걸, 호의호식, 입신양명, 부귀영화, 극락왕생, 천국과 영생,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하고 세 가지하고 이 이야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또는 아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이런 문제들을 갖고 수없이 고민하고 왕래하고, 역사에서부터 미래, 태초부터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해갖고 다 풀었거든요. 이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앞에 이야기들은 자기 자신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자기 자신이 필요하죠. 근데 자기 자신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영웅호걸, 호의호식, 입신양명, 부귀영화, 천국과 영생, 극락왕생,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자신에만 관련된 이야기예요. 인간도 모든 인간을 자신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 자신이고 인간이지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각자. 그러면은 아까 같이 어마어마한 세상, 어마어마한 업적, 대단한 이런 일들,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은 혼자는 안 되고 전부 세상에 관련된 거,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가까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야 되고, 협력적이고, 서로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해가지고 만들어낸 결실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세상이 어쩐지 무엇이 어쩐지 완전히 자기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버리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시작해서 이런 문화권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잘 되려면은 또 이것저것 다른 걸로 보완하고 보충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자유민주주의 이런 월등한 관점으로 해갖고 그걸 추구하고 산다든가 뭔가 자유평등이라든가 그런 고급 개념들을 쫓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지금 아까 말한 이 용어 수신제가 이런 용어에다 놔두고 묻혀놓고 살아버리면은 개인도 사회도 문화도 역사도 미래도 다 포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해결한다면 혹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대통령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과 몇 년 후에 자기 인생도 또 평생 간직해온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명예롭게 관리하지 못하고 암살당하고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쫓겨나고 별일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들이 해결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새로운 나온 인물들이 있다 해보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만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인류 역사 발전의 원리에 이해하지 못하고 노른자이만 꽃가마만 타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려운 복잡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난국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mm를 1mm로 보고 있는 사람, 1mm가 10,000개로 나눠졌다고 것을 나중에 배워갖고 그걸 들여다보고 알아갖고 점수 잘 맞은 사람, 이 사람이 1mm를 10,000개로 쪼갤 때 그 과정, 그 진지함, 그 열정, 그 희생, 그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 과정을 이해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대통령들이 실패 다 한 겁니다. 지식인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책임질 수 있어요? 끌어갈 수 있어요? 국무총리 자리 하나, 장관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예를 먹는데 왜? 그 사람들 잘못만도 아닙니다. 왜? 역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대표가 되겠다고 앞자리에 앞으로 나서면은 온갖 과거가 다 드러나고 추한 오물만 뒤집어 쓰는 겁니다. 법조인들이,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성직자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제하에 그러면은 당시 이제 이야기로 원래 이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때 당시 그렇게 궁금해서 의문을 풀어놓고 보니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만 잘하면은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학교에서도 최고, 건달도 안 건드려, 집에 오면 집에서도 최고, 친구들도 와 저애하고 사귀고 싶어.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랬고 서울대까지 들어갔어. 더구나 법대까지 들어갔어.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근데 사회를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될 곳이 사회니까 사회를 보니까 이거 독재가 난리지. 부정부패가 아주 공공연하게 위법, 불법, 편법, 아주 우리 말한 갑질들, 불합리한 관행들 유유상종 해갖고 끼리끼리 헤쳐먹는다 이제 생각이 되는 거라. 실제로 엉망이었으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평등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었고 어느 하루아침에 돼가니요? 안 돼요. 이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다음 주제로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엉망진창인 속에서 자기 미래를 보니까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다 끼리끼리 뭉쳐서 해먹고 엉망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에 대한 불신, 어떤 한멸감, 또 사회 문화에 대한 우리 현실에 대한 어떤 복잡한
마음들, 또 반발심. 저 같아도 반발심 나오죠. 반발심 안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좋다고 생각하고 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죠. 문제의식이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대 이 학생들이 보니까,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자기 미래가 곧 이제 뭔가 좌우가 돼야 결정이 될 건데, 가서 그런 사회에 뛰어들어갈 수도 없고, 아부아침할 수도 없고, 또 아무렇게나 적응할 수도 없고, 근다기서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반감을 갖는 거예요, 반감을. 반감을 갖고. 근데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독재가 옛날에 얼마나 양기부, 보안대 잘못 걸리면 아주 인생 끝났으니까, 아주 병신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얼마나 안에서 당하고 나오면 밖에서 어떻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못 해볼 정도로, 아주 반병신 되볼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악랄하게 했으니까. 그게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였다니까요. 양반 상놈, 자기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자식들까지 차별했잖아요. 아들, 딸 차별하고, 장남, 차남 차별하고.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얼마나 악랄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 같아도 그런 사람, 그런 정부의 그런 체제에 적응하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반감 들고 반골로 빠지지. 근데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럴듯한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 심취되는 거라. 그 다음에 세력이 안 돼. 그런 사람들끼리 별로. 그러니까 그런데 직접 김일성이는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공작하고 포섭하고 적화할 그 계획을 갖고 집요하게 그 유혹을 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금방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판골이 누군가 저놈을 내가 포섭하면 되겠다고 포섭했을 때는 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 왜? 세력이 되고 돈도 해결이 되고 자금줄도 해결이 되고 사회를 체제를 바꿀 수도, 결국에는 바꿀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고, 김일성이가 꼭 좋아서라기보다도, 또 김일성이가 좋아서라도 대단하게 보이고. 왜?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해서 이제 반골로 싹 트가지고 심지어 김일성 주체 사상까지 먹혀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먹혀들어 본 것은 나중에 그 김대중이 생애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우리 그 열등한 후지 문화, 우리 민족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 이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제로 소개는 아직 안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저절로 반골로 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 의식 때문에 괜한 인재들이 순수한 순진한 애기들이 삐뚤어져 본 거지.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못 가누고 맨 못된 짓거리 하니까 애기들이 삐뚤어져 본 거하고 똑같은. 우리 국가의 좌우하는 것은 그 문화니까, 국민들이 그 지도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빗나가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다 끌어안고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화합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이미 이것을 확연하게 깨우쳤다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20년 세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들이 그쪽으로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다 보니까 이제 독재는 계속 못된 짓거리 하고, 부정 비리해서 넘어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물러잖아요. 전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인류선상에서 있었으니까. 아까 말한 반골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 기본 체제에서 벗어났다는 것 뿐이지, 온 밑바탕 무의식, 이 잠재의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문화, 교육,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세력화되죠. 여기는 무너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득세하고 점점.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보니까 왜? 세력이 생기고 지위를 갖다 보니까 대체나 먹을 것도 보이고, 일자리도 많이 여기저기 심어줄 수도 있고,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호의호식 입신양명 부귀영화의
무의식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현을 하는 겁니다. 실현을 해. 그래도 국민들한테 먹혀들어요. 왜? 입이 살아있으니까. 입으로 다 하니까. 애당초에 밑바닥 뿌리가 똑같으니까.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현대사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기여한 업적은 없으니까. 피처와 마찬가지거든요. 그 불만만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그 부류의 국민들도 마찬가지. 그 정서에 편승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 먹혀들어. 나 좋아져. 그런 덕분에. 그러면서 내 것도 챙겨. 챙겨. 그 국민들한테 나눠줘요. 그 더 나은 세상 만들어요. 그런 삶을 안 살았는데. 그런 삶을, 그런 사람들 본 일이 없는데.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 다시 그대로 그 사람, 그런, 저 사람들은 입도, 생활도, 관계도, 현실도 전부 다 잘못됐는데, 이 사람들은 입은 옳고, 그 밑바닥에 생긴 것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징적으로 조국이라는 인물로 총체적으로 본 실체가 까발려져 버린 겁니다. 조국도 좋게 이야기하면은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열악한 역사와 문화와 어떤 민족성과 우리 이런 인간관계, 사회구조, 타선, 관행들 속에서 생겨난 희생양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위선적으로 살면서 소신과 뭐 정의와 뭘로 그냥 겉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철면피 깔아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한 없다는 보장이 없고, 만일에 지금까지도 현대사 내내 75년 중에 45년이 독재였고 25년, 30년이 민주화입니다. 지금 민주화. 근데 그 민주화조차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대립으로 대한민국의 보수뿐이지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 저한테 앞으로 진보라는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볼 때는 전부 꼴통. 진보라는 사람은 진짜 꼴통 보수고, 우리나라는 보수가 주예요. 보수가. 근데 45년 동안 독재, 30년 동안 민주화에서 못 벗어나고 자유민주주의란 말 못 붙이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 뭐 민주화 과정, 과도기예요. 과도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데는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우주선을 만드는 과정이고, 녹슬지 않는, 열에 녹지 않는 거대한 바늘을 만드는 과정이지, 그걸 쏴 올려갖고 우리는 그런 업적을 세우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과도기 아무리 많은 피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했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과도기가 전부 다. 사람들이 박정희를 칭송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칭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박정희도 독재자예요. 분명한. 이승만도 독재자고,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결과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워놨기 때문에 5천년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켜놓은 사람, 장 본인이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칭송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박정희는 인류 역사의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큰 변화를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일부는 박정희에 대해서 무조건 칭송이요. 이승만에 대해서 무조건 칭송이요. 왜? 박정희가 이승만이 어느 누구나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사람에 따라서 반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획기적으로 잘한 점이 있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그러면은 뉴턴, 그러면은 만유인력의 법칙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것. 나머지는 그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좀 바보여도 그만, 범죄를 저질러서도 그만, 온시 나고 좀 뒤떨어진 의식이어도 그만, 그거 하나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예, 만유인력 하면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해놨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 박정희도 업적이 있어요. 그러면 업적은 업적대로 하고, 그때 그 나머지는, 문제는 단점은 단점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돼요. 근데 박정희를 독재자로 다 해놨다가 이충근 박사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당시 육사 교수였대요. 근데 교관이라고 하나 교수라고 하나. 근데 박정희 죽었단 말 듣고 그 또래 그 교수들이 전부 모여서 저녁에 축하 파티 했다 간다고요. 근데
그만큼 독재가 악랄하고 심각하고 큰일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박정희가 대단했다 하면 되고 이제 지금은 박정희를 칭송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은데 박정희 지금 박정희 과오는 다 묻어버리고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박정희가 자본주의 얘는 업적을 세웠지만은 민주주의 독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업적과 가오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강조를 했냐. 내용 증명은 3번이라고 했어요. 3000% 성공 불가능. 성공 불가능하다고. 절대 성공 불가능하다. 3000%. 저는 훤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 문화를 보냈는데 뭐냐. 박정희가 아버지가 세운 업적은 놔둬버리고 딱 묶어서 던져 놔버리고 다 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놔둬버리고 과오, 민주주의 이걸 완전히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하고 죽기 살기로 민주주의를 했었어야 된다. 올인했어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실패해요. 무조건 대한민국에 그 쟁쟁한 사람들이 다 실패했는데 어떤 정신 넉나간 놈이 성공한다고 큰소리 칩니까? 정신병 전응아들이 전응아들 정신병자 하나하나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든지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해서든 간에 대통령들의 과거에 대해서든 간에 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병자에 정신병자도 전응아도 아닌데 그 아버지의 그 자본주의의 업을 등에 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제 싹수가 노란 거죠. 그냥 3000% 성공 불가능이라고 제가 계속 했던 거고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절대로. 현 정부 보세요. 현 정권 보세요. 어쩐가. 이건 돈, 배움, 지식, 지위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그거 갖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흥분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한 거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다가 힘이 생기니까 막 쳐부수고 이제 해먹은 대로 하고 입은 살아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밑바탕은 똑같고 이런 이제 한계가 총체적으로 골고 썩고 누적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아까 30년 민주화 과정이었다고 하지만 민주화 과정이 75년 현대사 결과가 종북 세력하고 친중 세력한테 점령당해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반복돼갖고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게 1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 제일 중요한 거. 왜 우리는 도대체 이랬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한 원인 분석. 1번이 원인 분석입니다. 원인 분석. 원인 분석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두 번째. 뭐가요? 두 번째는 반성이죠. 반성. 우리가 반성해야죠. 너나 도토리 기저귀 100장 몇 장 차이 따져봐야 뭐합니까? 역사가 문화가 무의식이 보고 듣고 컸던 그런 어떤 정서가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속에서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눠졌을 뿐이에요. 입장만 다르다 뿐이에요. 가해자냐 피해자냐 입장만 다르다 뿐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면 또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면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우리가 가해자도 피해자도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역사고 똑같은 문화의 구성원이다. 어느 동남아시아 떡이 어디 남미 어떤 국가에서 엉망진창인 나라가 있습니다. 도적대들이 들끓고 반란군이 들끓고 그런 나라에서 동이나 서나 보면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쨌든 우리가 죽든 살든 대한민국은 1번이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내가 원인 분석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저 아니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 내가 볼 때는 앞으로 50년 100년 돼도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반성. 온 국민이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반성해야 됩니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반성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뭘까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아갈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 이 세 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핵심입니다. 핵심. 이걸 이제 제가 20년 동안 갈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말 듣고 웃는 사람은 웃을 것이고 또 기분 좀 상한 사람은 상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수없이 겪어보고 쫓아다녀보고 직접 몸으로 발로 뛰면서 20년 전에 벌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겪어도 겪지 못할 상황을 다 겪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독심을 먹고 그야말로 남은 것은 오기하고 악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기어코 이걸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쌓아짊어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릴 건 뭐냐, 제가 20년을 외롭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온 현실 세상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오다가 온 나머지 많이 이제 현실에 좀 이런 감각이 뒤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벗어났던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 항상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현실에서 몸담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 이제 좀 못한 것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고개 내민과 동시에 바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엄청 촌스럽고 답답하고 못생기고 이제 그런 것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방송은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 하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개혁과 정교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그때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